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봉황산성이 압록강 이북에서 가장 큰 고구려 산성을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가 다 이제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그 옆에 관광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구려성은 너머에가 있고 관광지에 가서 일단 하루 대원들을 전부 관광을 시켰어요. 예. 거기에 올라가고 이런 이제 관광지 가서 하고 나서 저녁에 하루 쉬고 그러고 나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뒷문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뒤에서 올랐어요. 예. 여기는 둘레가 거의 14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뒤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면 산성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진달래가 한참 막 피고 있을 때인데 이때 이제 이 뒤로 올라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돌을 그럼 어디서 가져왔을까? 라는 의문이 있는데 돌로 쌓은 성인데 그 돌을 캐냈던 채석장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여기서 잘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굴러다니고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게 고구려 채석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고 거기에서 우리 또 돌구덩이도 발견했습니다. 이 돌구덩이 발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축성법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중공학자들이 아직도 이게 무엇 때문에 고구려 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처음에 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안 그 근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 성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요동지방에서 다 발견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그 학설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입니다. 이런 구덩이 하나하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풍성자산 산성을 갔는데, 이때는 또 체력도 완전히 소진되고, 또 예산도 다 되고, 해가지고, 서풍성자산 산성은 제대로 도면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여기서도 구덩이도 발견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2001년도 고구려 연구 제 11집에 그 결과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해 8월에 어디 갔다고 했는데 9월에 갑자기 이제 또 신문이 뭐가 났는데 고구려 성이 하나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발견. 새로운 발견이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생겨 동네 사람들은 그냥 나무로 다니고 했는데 여기에 고구려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몇 명 꾸려가지고 8일 동안 갑자기 또 팀을 꾸려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물을 발견했던 것도 굉장히 크고 우물 근방 조사하는 데만 하더라도 3시간 걸릴 정도로 그런 큰 그 발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인 근방에서 가장 잘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고검지 산성을 평면도를 그렸고 거기에 돌구덩이 실측을 하고 그리고 성곽키를 실측하는 아주 큰 그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박물관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자격 갖고 계신 분인데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구려 간다고 그러니까 와서 평면도 그려주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다 라면 끓이고 이게 너무너무 박신경 선생이라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만 도움이 많이 됐고 크게 도움을 받았던 고마운 분이십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4월에 그야말로 이제 그 학술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때는 3시 다녔어요. 그래서 주로 요령상의 신성, 청룡산성 이런 데를 지금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청룡산 고구려 유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때는 이미 4월 달에 요령성에는 그 1년 전에 다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인상 깊은 데가
최진보 산성입니다. 천령에 있는 최진보 산성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 어마어마한 절벽입니다. 돌로 쌓은 것 못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강가에 있는 거기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벽입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도록 해서 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완전히 옹성이 돼서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그런 형태의 최진보 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림성에서는 나통산성. 뭐 나통산성은 이분하고 친해져 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냥 나통산성에만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고점일 선생이라고. 성이 고신 것 보니까 아마 고구리 후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산성에서 많은 유물들을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팔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는데 저는 이제 참 미안하긴 하지만 안 삽니다. 왜냐면 이런 거 사갖고 나오다 하나만 걸려도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을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니려면. 그 다음에 폐용자 산성에서 치 중에 치를 이렇게 싼 게 아니라 그냥 돌 덩이를 놓고 끝에만 조금 사가지고 치를 쌓는 아주 특이한 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 학술조사는 유태용 박사하고 둘이만 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했는데 빠져서 꼭 도면을 그려야 됐는데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곳. 그래서 백암성, 성산산생, 치, 재단의 문 이런 것들을 다 이때 가서 다시 재가지고 아까 그런 그림이 나왔고 이때 작업으로 큰 성과로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것도 제가 고구리 연구에 이 13집에다가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실었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하드가 하나 날아가 버려가지고 기록해 놨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책을 쓸 때 필요하면 여기를 나도 참고하려고 여기다 기록에 남겨놓는 겁니다. 이제 이때 참 재미있는 거 하나 지금 내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 2001년도에 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학술 조사를 했었는데 2002년도에 가니까 이 문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잘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고구리성의 특징이 완전한데 이거는 완전히 어떤 뭐 중국의 만리장성 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여기 남고 이거 싹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잘 남아 제가 말씀드렸죠. 성산산성은 고구리산성의 박물관이다. 그리고 제가 본 지금까지 고구리성 중에서 문이 가장 잘 남은 게 이 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만 남겨놔도 어마어마한 유적이 됩니다. 싹 헐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싹 헐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과 2000년도에 갔을 때인데 2002년도 가서 보니까 2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MBC 느낌표에서 해외 소의 유물과 유적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영돈 씨, 조혜련 씨 모두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현장에 촬영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건 더해요. 아까 완전히 고쳐놨더니 거기다 비석을 하나 세워놨고 거기다가 고구려 민족은 고대 화하민족을 구성하는 큰 가정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화하민족의 하나로 해서 성에다 써붙인 겁니다. 아예 돌로 파갖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 고구리 정권은 동북지방 소수민족 정권이다.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제가 이제는 고구리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구리가 우리 것이다는 걸 해야 되는 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변하고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요, 옛날부터 여기에 써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그리고 다 고쳐놓고는 아 옛날에 고구리 때부터 이랬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서 사진 찍고 조사를 해놓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위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한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건 완전히 못을 박는 겁니다. 요 고구리 산성은 소수민족 지방 정권의 산성이고 이것은 자기 화하민족의 대가정 중에 한 구성원이다라고 써붙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금 내성인데 내성도 이렇게 이상한 중국 사당 같은 그런 그 집을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도 이렇게 묘망타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고 뭐 시를 지어놓고 설명하고 담을 쌓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그걸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데는 완전히 이게 불가능하게 지금 거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여기는 얼마나 내가 이게 좀 가장 잘 남았다는 것인데 안에서 보세요. 싹 없애버리고 그냥 싼 거예요. 그냥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깃발도 꽂아놓고 가서 보면 더 웃겨요. 아주. 예. 그래서 뭐 그야말로 그 오리지널한 고구리 성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 MBC 팀하고 가서 본 게 제가 여기가 뭐냐면 고구리 박작성입니다. 고구리 박작성. 이 박작성에 제가 98년도에 가서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 성벽들이 잘 남아 있고 우물이 아주 잘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해야 돼요. 예. 여기서 고구리 배 모형이 나와가지고 신주, 신의 배다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MBC에 가서 보니까 다 메워버리고 뭐 그냥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만리장성에 이르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기점에 가지 않으면 유감을 남긴다. 뭐 이렇게 해서 중국 만리장성 동쪽 끝 지점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건물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 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잡혔을 때. 왜 내가 필름 바꿔갖고 남은 사진이에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국경이에요. 여기가 의적도고, 요거 애하고 이게 압록강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요게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부분에다가 이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가 다 만든 겁니다. 그 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짜로 다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만리장성 여기까지 왔다고 다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이거.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팔달령이라는 데도 가서 보면 만리장성 1950년도 공산당이 다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역사를 알고 봐야지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가보면 지금 여기 보면 한글을 다 써놨죠? 한글을 다 써놨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돈 주고 가서 다 봤어요. 아, 여기도 그리고 만리장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받으면서 역사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교육시킨 거예요.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더 기가 막혀요. 박물관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만리장성이 단동 호산이 끝이라 이렇게 아주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요. 제가 98년도까지 90년도 갔을 때 없었어요. 전부 없는 거예요. 다 새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보면 아 이거 와 만리장성이 옛날부터 다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고구려 산성 메워버리고 그냥 이런 거를 그냥 한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밑에 가서 보면 속에 들어가보면 중국 고구리 민간 풍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고구리라는 거. 예. 자, 이렇게 2005년, 2006년, 2007년 열심히 하고 나서 지금은 내가 2015년에 갔더니 16년에 갔더니 이게 폐쇄됐어요. 왜냐? 이제는 이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자꾸 중국 거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조용히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잊혀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동북공정이라서 막 들고 나와서 막 굉장했었던 사람들이 조용해진 뒤로 그냥 저쪽에서는 완벽하게 끝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기정사실화 딱 해놓고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해서 5년, 10년, 100년 딱 하게 되면 자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가 유적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이게 그냥 산성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변화 과정을 딱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했고 얼마나 용의주도게 했고 현장까지 어떻게 적용했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고구려 산성 전문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정도 했으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수도 없이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고 책을 냈고 했는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답사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답사 보고서 중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러시아 연해주 발해 성터 조사 보고서 같은 것은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 발해 성터도 발해 것도 우리가 발굴까지 러시아 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 지역 역사 유적 답사 보고서도 했지만 이것도 저 뭐 요소 지역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들이 잔뜩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제 하가점 하층문화, 석성인 이런 것들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여 유적 답사 보고서 부여 가서 다 했지만 이것도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고서를 이미 제출해서 실었고 제가 이제 산성 연구를 시작 아까 2개 했죠. 석대자 산성을 통해서 보면 고구려 산성 특징, 병류와 유역의 고구려 산성과 방어체계, 홀봉과 국내성 지역의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에 대한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산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중공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까 고구려 고성 연구도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산당에서 7년간 해가지고 150개 성을 답사해서 책도 내고 했지만 축성법 연구를 하는 그 타이틀로 책이 나온 건 제가 처음이에요. 그 책이 나온 것은 제가 99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계속해서 논문 발표합니다. 석성의 채성, 성각휘, 치각대, 옹성, 성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참 연구를 한 결과를 논문들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제가 100페이지 넘습니다. 제 논문들이. 그리고 도중 국내성 천도 200주년 기념 특집에 대륙에 남은 고구려에서 산성이 상당히 중요한 산성들을 제가 발표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고구리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때 제가 또 그 사진 현장 사진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 고구려라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등록되기 전에 했습니다. 제가 유네스코에서 명단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등록하기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배치하는 DVD를 유적 유물로 보는 고구려 해가지고 졸본 국내성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가 한가하게 유적이나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동북공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이미 국사로에서 고구려 역사책이 2권이나 나왔습니다. 역사책이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만큼은 내가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을 비판할지 모르면 그놈을 따라서 그냥 그 흉내를 내고 그놈을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를 학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페이지씩에 해당하는 해설을 갖다 싣고 나서 동북공정 고구려사, 중국이 쓴 고구려 역사라는 그러한 그 책들을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미 2001년 그 다음에 2002년 3년에 고구려 역사책이 나와버렸어요. 거기서 자기 역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들 때는 이미 늦었던 거예요. 그때 그나마도 그래 우리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문제제기라도 해놨는데 우리는 국가가 조용조용히 해라 하고 우리가 조용히 시켰어요. 국민들을. 그 당시 정부가 했던 건 뭔지 아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뭘 했는지 아세요? 조용히 시키는 일을 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걸 제가 번역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 논리라고 해서 25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쪽 논리를 반박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제가 아까 다니는 것은 모든 돈을 제 개인 돈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한 푼도 국가나 어떤 연구소에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오니까 2006년도에 KTF에서 5억을 대줘서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1500페이지 가까운 동북공정과 한국학계 대응 논리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정년퇴직을 할 때 고구려 축성법 연구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축성법 연구라는 것은 그동안에 고구려성을 연구를 했었던 모든 연구에 대한 그야말로 마지막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오고 같은 해에 제가 백두산 국경연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결국은요.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역사 공부로 우리 학자들이 잘못 알고 지금도 일부러 그렇게 치부를 해. 왜냐하면 연구비 타먹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역사 그거로. 아니 영토 문제예요. 옛날 고구려 땅이 어떤 거냐.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전쟁이 일어나면 푸틴이 옛날 우크라이나는 우리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양제가 쳐들어올 때도 당태종이 쳐들어올 때도 전부가 옛날 고죽국이 우리 역사였다. 그러니까 니들 내가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이 우리 쳐들어올 때도 임나 일본 무술을 갖다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광개토 장비를 육군 대위가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육군에서도 오고 해군에서도 오고 공군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해야지 전쟁에 일어나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 죽고 나서 전쟁 이기면 뭐합니까?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일본이 우리 쳐들어올 때도 임나일본 무슨 옛날부터 니들은 우리 역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하는 얘기예요. 동북공정은 바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핵잠수함 하나 또는 비행기 한 대값만 아마 뭐 민간 단체는 우리한테 줬더라면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뭔가 전술과 전략과 역사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백두산 국경연구를 쓴 거예요. 그 뭐 6.25 사변 때 뭐 도와준 덕분으로 3분의 2를 할당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에는 다 뭐 관심을 갖는데, 그래, 그러면 실질적으로 백두산 국경이 어디로 지나갔는데, 그러면 천지에 몇 분지 몇이야. 이렇게 한 사람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62년도에 국경 조약을 맺은 것을 중국어로 된 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놈을 바탕으로 국경 연구를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합니다. 보용 서길수 교수의 정년퇴직 기념 강연. 그래서 이때 이제 저는 일단락, 고구려 연구에 대한 일단락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